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파 속에 울릉도 독도에는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만 해도 영하까지 떨어지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 2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종일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 살펴보시면 20에서 50cm가 더 내리겠고 많은 곳은 70cm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많은 눈까지 더해지면서 비닐하우스 붕괴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도 내외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울릉도가 1도, 독도 5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시 찾아온 동장군의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떨어진 기온은 다음 주나 돼야 차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소송단과 반핵단체는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기본적인 원자력 안전법령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허술한 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자 소송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허가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가 무시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즉각적인 가동 중단과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 즉각 폐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노후 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는 싸우지 말고 핵산업계를 상대하는 규제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법원은 30년이나 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운전 여부를 평가할 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91년 이후 월성 2, 3, 4호기에 적용됐던 캐나다 최신 기술 기준이 수명을 10년이나 더 연장하는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전에 승인된 안전 개념, 그거에 따라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원자력 안전법에는 원자로 운영과 관련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안이 담당 과장의 결재만으로 승인됐습니다. 사무처의 과장 정결로 그냥 승인해 준 거예요. 계속 운전을 거의 인정해 줬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심사를 받지 않은 거거든요. 이 밖에도 법원이 원전 부지 80km 이내의 거주 주민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점도 앞으로 원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건설 중인 2단계 표층 처분시설의 내진 성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은 방패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중인 2단계 처분시설의 준공을 1년 늦추고 지하 점검로를 재설계해 내진 성능을 0.2제에서 0.3지로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동굴 처분시설에도 배수와 전원 공급 계통 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 지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지진 대응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
경북 지진 방제 5개년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저비용 고효율의 내진 기능 보강 방법을 개발해 적극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보와 대피 시스템, 대응 요령을 전면 개선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가칭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사업도 발굴해 추진합니다. 근로자 해고를 둘러싼 경주 지역의 대표적인 노사 갈등 사례였던 발레오 전장 시스템과 서라벌 골프장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수년간 이어졌던 발레오 노사 갈등에 대해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가 인정된다며 부당 노동 행위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노사분규 과정에서 용역 투입과 직장 폐쇄, 집단 해고로 이어진 발레오 전장 시스템 노사의 법정 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집단 정직 해고 처분을 받은 노조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7년 만에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부당노동 행위 여부를 다시 따지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해고와 정직 징계는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노조 무력화를 목표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여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회사가 노조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면 조직 형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산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이에 대한 회사의 개입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살아왔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회사는 좀 자세를 바꿔서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사측은 판결문을 좀 더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회사 측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아마 사업장 내에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정직된 아마 우리 노동자들이 좀 더 힘을 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 판단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경주 서라벌 골프장에서 집단 해고된 경북 일반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해서도 부당 해고가 맞다며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구제역 돼지 항체 형성률이 전국 평균은 물론 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 항체 형성률은 전국 평균은 69.7%, 도 평균은 68.8%이지만 울진군은 59.7%, 영덕군은 60%, 포항시는 61%, 경주시는 62.6%로 도 평균에도 크게 미달됐습니다. 특히 울진군은 도내 최저로 가장 높은 청송군의 83.9%와 24%포인트나 차이가 나 구제역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돼지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은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을 하도록 한 데다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돼지의 특성, 그리고 근육에 정확하게 백신을 놓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도내 평균 소항체 형성률은 96.2%로 전국 평균보다 0.6%포인트 높았습니다. 포항시는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4곳의 어항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국비 31억 원으로 양포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에 22억 원, 송도 어선 부도 확장 공사에 4억 원, 호미곶 까꾸리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989년 축조된 양포항 북방파제 보수보강 사업은 올해 착공해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자해 방파제와 방사제를 보수보강하게 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농촌 체험 마을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지만 차별화된 컨텐츠는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해병대로 유명한 포항의 한 마을에선 해병 캠프를 연상하게 하는 극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혹독하기로 이름난 해병대 유격 훈련을 받으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인공암벽과 수직 네트를 오른 뒤 짚라인을 타고 뛰어내립니다. 네모반처럼 꾸민 숙소에서도 해병 정신과 규율이 기다립니다. 얼핏 보면 해병대 캠프 같지만 한 농촌 체험 마을의 극기 훈련장입니다. 힘든 점도 많은데 살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대 5개 농촌 마을이 지난해 정부 지원과 주민 출자를 받아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체험 마을을 시작하면서 인접한 해병대의 극기 정신을 핵심 컨텐츠로 채택한 건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내심을 키우고 또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심어주고자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농촌 체험 마을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직접 가공하고 판매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산지인 산딸기는 잼으로 만들어 판로를 넓히고 있고 직접 재배한 밀을 재분해 밀가루와 우리밀 칼국수까지 뽑아 제품화했습니다. 또 양과 말 목장 등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지난해 6천여 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10,000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높고 또 주민들도 여기에 종사해서 약간의 그 수익도 올릴 수 있고. 포항을 대표하는 해병대가 농촌 체험 마을에서도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상주 영덕 고속도로는 낮은 가드레일 설치와 비좁은 휴게소, 부족한 톨게이트 문제 등으로 차량 운전자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 예측 잘못으로 영덕 쪽 출구로 빠져나가는데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사 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합동 점검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해 울진군에 지방세 672억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원전 운영과 가동으로 지방소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4,183억 원을 내 울진 경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전량 킬로와트아워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18억 원으로 경북도와 울진군이 35%와 65%를 나눠 가집니다. 지난달 25일 백두대간으로 돌아온 수컷 호랑이 2마리 중 1마리가 지난 3일 병으로 폐사했는데요. 산림청은 폐사한 호랑이를 박제로 만들어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 보관 전시하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2년 만에 백두대간의 품으로 돌아온 11살 배기 백두산 호랑이 금강이가 9일 만에 폐사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 금강이의 사인은 만성 심부전증으로 밝혀졌고 오래전부터 병을 앓았다는 진단입니다. 금강이를 사육했던 대전의 동물원 측은 만성 심부전증에 걸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봉화까지 250km를 이동했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폐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폐사한 금강이의 조직을 떼어내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2주 정도 뒤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이에 대한 최종 사인이 규명되면 산림청은 금강이의 골격 표본과 가죽을 박제해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 보관 전시할 계획입니다. 회사체는 박제 전문가에 맡겨서 쫓기는 이제 박제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골격도 표본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또 호랑이 관련 교육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곳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현재 함께 온 15살 배기 호랑이 2마리는 건강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3, 4월쯤 서울대공원에서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를 다시 호랑이 숲에 이송시킬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마지막 백두산 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호랑이였고 한반도 남쪽 숲에 방사된 것은 10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는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 취업 가정의 가정 양육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을 만 24개월 이하 영아에서 만 36개월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이용요금 납부도 현금 계좌 이체해서 국민행복카드 결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6,500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4,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53회 춘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이 어제부터 21일까지 14일간 영덕과 울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72개 학교와 클럽 118개 팀이 참가해 영덕 7곳, 울진 7곳 등 14개 축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영덕과 울진군은 추운 날씨를 고려해 경기장 내 텐트에 전기 난로를 설치하고 따뜻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방한 대책에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막바지 강추위가 온다고는 하지만 계절은 서서히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꽁꽁 얼었던 강도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겨난 거대한 원형 얼음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봉화 청량산 아래 낙동강 중간에 거대한 원형 얼음이 떠 있습니다. 유리칼로 돌려 깎아놓은 듯 완벽한 구형입니다. 자세히 보니 물살을 따라 회전하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지름이 10m 정도, 두께는 30cm 정도 돼 보입니다. 물살에 얼음판이 회전하며 바로 옆 얼음과 부딪혀 깎이는 과정에서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겨울이 지나면서 주위 다른 얼음은 떠내려가거나 얇게 녹아 있는데도 유독 크고 두꺼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이스 서클로 불리며 지난 1895년 처음 발견된 뒤 신비한 현상으로 가끔씩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목격되기는 이례적입니다. 동그란 원형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처음에 무슨 우주선인지 알았어요. 1시간 반 뒤 얼음의 정확한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순환 구조대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거대한 원형 얼음은 봄눈 녹듯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시는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를 유보했지만 재정 운영에 지장을 받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사전 예고 뒤 단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포항시 상수도 요금 체납자는 11,000여 명에 체납액은 11억 5천여만 원이고 단수 대상인 2회 이상 체납자는 2,400여 명에 체납액은 4억 4천여만 원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연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연납 건수는 5만 6천여 건에 금액은 151억 4천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30%, 금액은 37%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포항 지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25만 2천여 대 가운데 22%가 연납에 참여한 것으로 은행 예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 10%의 감면 혜택은 큰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동차세 연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형산강 상류인 경주시 건천읍의 생활하수가 관로의 맨홀 뚜껑 파손으로 형산강으로 흘러들어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경주시 건천읍의 생활하수는 인근의 건천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되는데 하수 처리장과 50m쯤 떨어진 곳에 맨홀 뚜껑이 파손돼 누런물이 솟구치면서 인근의 형산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며칠째 누출돼 형산강으로 유입되자 경주시는 뒤늦게 맨홀 보수에 나섰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산품 원산지 위반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는 10일까지 불엄용 땅콩과 호두 등 견과류와 곡물, 나물류를 중점 점검합니다.
농관원은 이들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만 해도 영하까지 떨어지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 2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종일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 살펴보시면 20에서 50cm가 더 내리겠고 많은 곳은 70cm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많은 눈까지 더해지면서 비닐하우스 붕괴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도 내외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울릉도가 1도, 독도 5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시 찾아온 동장군의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떨어진 기온은 다음 주나 돼야 차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